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돈입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와, 차들이 진짜 많네요. GAT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어제 전시장에 있는 GAT를 잠깐 살펴봤죠. 정말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디자인 정말 잘 나왔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특히나 이 앞모습 이 부분은 향후 제네시스가 나아가야 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정말 제대로 잘 정리해 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와서 요거는 조금 디자인에 여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게요. 원래 사진에서는 없었던 주유구가 하나 생기면서 선이 굉장히 복잡해진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위에 있는 이 파라볼릭 라인이랑 이쪽에 있는 이 펜더를 강조하는 이 라인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전체적으로 앞에는 저 위에 라인들이 좀 많이 분리가 돼 있고 이쪽 면이 넓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굉장히 예쁘게 보였었는데 여기에 와서 좀 많이 복잡해진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펜더가 굉장히 불룩하게 강조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펜더가 사실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펜더를 불룩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원래 같았으면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깎아 가지고 안으로 눌러 버린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여기서만 보면 펜더가 굉장히 불룩한 것 같은데 사실은 펜더가 그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드는데 확실히 요 면은 이번 GA 디자인에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부분, 이쪽 부분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가까이서 보면 좀 덜한데요. 멀리서 보면 이게 그 벤틀리 확실히 좀 쿠페 같은 느낌도 나면서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강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벤틀리를 많이 그리시던 분이 지금 디자인을 하신 게 어떻게든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쪽 옆모습, 특히 앞에 펜더를 포함해서 여기 앞까지는 벤틀리의 스포츠 쿠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살아 있어서 이번에 G80은 여러모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 정말 디자인에서 많이 강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5 터보를 시승을 할 건데요. 일단 뭐 아무래도 가솔린 6기통이니까 뭐 엄청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요. 자, 과연 3.5 터보 380마력 도대체 어떤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짠, 내비를 켜고 저쪽으로 나가요. 일단 생각보다 핸들이 꽤 무겁네요. 야, 승차감 좋다. 야, 대박인데. 와, 승차감이 진짜 좋네요. 이거 진짜 세팅 잘했구나. 사실 지난번 G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차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특히나 그 당시가 현대기아차가 좀 유럽 스타일로 차를 많이 세팅하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G80 같은 경우는 특히 초기에, 그러니까 제네시스 2세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단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나치게 많이 단단하게 조여놨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승차감들이 개선이 돼 가지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차 세팅 자체가 조금은 단단함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그런 승차감이었다면 지금 이 차는 단단함이랑은 좀 거의 거리가 멀다고 해도 진짜 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을 했는데, 근데 단단함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기본적인 단단함을 확보한 상태에서 끝단에서 충격을 걸러주는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세팅을 잘 해놓은 거죠. 이 정도면 이거 승차감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고속주행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저속에서 특히나 이렇게 요철들이 좀 있는 그런 구간들을 달릴 때 느껴지는 승차감이
야,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G80급이 아니고 거의 G90급의 승차감 세팅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안락하게 세팅이 잘 돼 있네요. 그러면서도 단단함도 잘 유지가 돼 있고, 와, 이거는 진짜 잘했다. 이 정도면 하체 세팅은 일단 상당히 첫 느낌은 거의 합격 수준입니다. 오, 좋은데요? 야, 승차감을 이렇게 만들어 놓냐? 야, 참.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여유가 되시면 이 차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와. 근데 약간의 진동이 좀 들어온다. 자, 일단 힘도 한번 보시면, 오, 힘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제 뭐 실내는 둘러봤습니다만, 일단 실내 자체가 워낙 고급스러워서, 와, 이 차가 정말 고급차다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네요. 특히나 어제 봤었던 이 약간 블루 계열의 이게 원톤이거든요. 얼핏 보면 이렇게 이 색이랑 우드가 있다 보니까 투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원톤이에요. 약간 블루 계열의 원톤인 게, 투톤이 되면 가죽 자체가 여기 가죽이랑 다르게 색깔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투톤 실내고요. 가죽이 같은 색이면 원톤입니다. 그렇지만 우드가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드까지 해버리면 꼭 약간 투톤 같은 느낌으로 보이죠. 스티어링 휠도 투톤 스티어링 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 색깔이랑 안쪽 패드 색깔이 다르거든요. 최근에 만나봤던 투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티어링 휠 림을 반을 갈라가지고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색깔이 달랐던 투톤 스티어링 휠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림 색깔은 똑같은데 패드가 색깔이 다른 부분이 투톤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근데 실내를 올 블랙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이것도 그냥 블랙 원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야, 전체적으로 이게 부드러운 느낌 자체가 좀 요트를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제 설명드렸던 제규 XJ가 앞에 이렇게 요트 같은 스타일이면서 승차감 자체도 약간 부드러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제대로 요트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GAT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승차감 자체가 기본적으로 단단함을 내포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은 대체로 부드러움이다 보니까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들이 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오,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 그러면 지금 시트도 옆구리를 조여주고요. 일단 하체 자체도 확실히 그 부드러움의 갭 자체가 줄어드네요. 스티어링 휠도 더 무거워지고, 아마 그 승차감 만약에 많이 부드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 세팅을 스포츠로 바꿔서 그렇게 타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내도 지금 상당히 조용하고요. 지금 물론 뭐 여기가 고속도로긴 합니다만 힘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무래도 380마력이면 사실 이 급에서는 거의 스포츠카죠. 그래서 힘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소음 자체가 속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앞이랑 양옆 유리가 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만큼 상당히 뭐 굉장히 조용합니다. 실내는 굉장히 조용한데 속도가 조금 올라가면, 그러면 아무래도 바람 소리는 뭐 조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되어 있고요. 계기판은 이게 3D 계기판인데, 여기랑 계기판이랑 이쪽 모니터는 GV80이랑 구성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GV80 지난주에 시승하고 있었는데 그 느낌이랑 굉장히 많이 흡사합니다. 일단 그 3D 계기판은 3D의 입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눈을 인지해 가지고 디지털적으로 요거를 입체처럼 보여주는 건데 깊이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래서 입체 계기판은 상당히 괜찮긴 한데 이 3D로 바뀌게 되면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래픽이 굉장히 예쁜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게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증강현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상에 보여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지점으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 준다든가, 이게 길이 굽어진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위치쯤 왔을 때 화살표를 보여주는 거는 기존 방식이랑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HDA2가 적용되어 있어서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기판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차선 그림이랑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는 화살표 그림이 녹색으로 바뀌면 이때는 이제 그 방향지시등만 켜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녹색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 바로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옆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변 상황이라든가 차선이 실선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차선을 바로바로 변경해 줄 수는 없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옆 차선이 거의 비어 있어야만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차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옆에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 차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차선을 변경할 수 없다고 뜨기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옆 차선이 완전히 비어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면 운전 초보분들도 다 차선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능이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때 이 차가 알아서 딱 집어 넣어주는 그런 실력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실험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선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옆 차선이 지금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넘어와졌지, 옆에 차가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그 차선 변경을 못 해줘요. 자, 드라이브 모드를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잠깐.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스티어링 휠이 묵직해져 가지고 안정감이 확실히 더 좋아지긴 하는데 가속감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380마력을 생각했을 때 기대하는 어떤 그런 가속감이 있는데 힘은 뭐 충분히 강력하지만 기대하는 가속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시프트 패드를 한번 써보면 지금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뭐 DCT 수준으로 아주 강력하게 매끄럽게 쉥 맞춰주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현재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은 소리가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면 여기서 그래서 회전수 보정을 꽤 잘 해주고 있어서 이거 정도면 조금 다이나믹하게 탈 때 시프트 패드를 사용해서 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프트 패드 자체도 이게 패들 길이가 꽤 길다 보니까 손으로 잡기도 좋고 이게 손이 약간 옆으로 가 있더라도 쉽게 이게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뒤에 홈 파여 있는 부분들도 잘 해놨고 촉감도 약간 금속성 느낌의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고 이거 잘 해놨어요. 기어 내려갈 때 소리가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회전수에 존재하다가 기어를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 이때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이게 고속에서는 조금 힘이 그렇게 강한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은 뭐 빠르긴 한데 이게 380마력 정도 되면 제로백이 5초대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기에 대응한 차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강력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힘이 뭐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3.5 자체도 전체적으로 조금 아주 여유 있는 힘을 운영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스포츠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여전히 무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엔진 후드랑 도어 그리고 트렁크 리드를 전부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신규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중량이 한 125kg 정도가 더 가벼워졌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차가 380마력이나 되긴 하지만
아주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차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여전히 좀 들긴 합니다. 경쾌하지 않은 건 아닌데 느낌이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이 차가 묵직한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또 특히 사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더 좀 그런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G80에 있어서 최고의 매력은 승차감이네요. 아주 좋습니다. G90이 전혀 부럽지 않은 정말 매력적인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승은 의외로 내용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많은 기능들이 이미 지난번 GV80 때도 선보였던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에서 뭐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G80만 특별히 뭔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3.5 엔진과 승차감 사실 요 정도였었는데 3.5 엔진도 강력하긴 하지만 380마력에 기대하는 3.5 트윈 터보에 기대하는 수준의 아주 짜릿한 가속감 정도는 아니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승차감은 야, 이건 뭐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테스트 해본다고 한다면 이 차를 가지고 이제 산길에 가서 좀 위급한 상황에서 차가 어떤 거동을 보이느냐 이런 부분들 조금 테스트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지금 테스트 코스 자체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까지는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시승차를 확보하게 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첫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상당히 좋네요. 처음에 타자마자 말씀드렸듯이 승차감 자체가 워낙 좋아가지고 기존의 G80이랑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벤츠 E클래스 보다도 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승차감. 그래서 좀 묵직한 느낌이 강해요. 그렇게 따지면 젊은 분들은 조금 싫어할 수도 있으려나?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그래도 역시 안락함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쾌하고 또 통통 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오, 이때는 힘 좋네. 야, 힘 좋군요. 이게. 자, 그러면 수동 모드를 써보면 그죠? 이거 2단, 3단에서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이거 산길 달리면 재밌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가속할 때 앞이 살짝 들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이 좀 숙여지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으로 노즈 다이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엔진 사운드는 액티브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좀 그르릉한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소리가 또 음색 자체가 또 조금 달라지죠. 상당히 그르릉한 느낌이 괜찮네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되면 승차감이 좀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컴포트 모드 때보다는 노즈 다이브나 앞이 들리는 스쿼드 같은 게 확실히 조금 억제가 더 되네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도 승차감이 많이 단단한 게 아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만 단단하게 해서 타시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액티브 사운드다 보니까 이게 실내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터널에서 스포츠카들은 일부러 터널에서 회전수를 왕 올려가지고 그 배기음, 웅장한 배기음을 즐기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차는 터널 안에서 밟으나 밖에서 밟으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바깥에서 밟았을 때 그 터널의 소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다이나믹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2단, 3단에서 수동 모드로 주행할 때는 그때는 응답성도 좋고 힘도 상당히 경쾌하고 빠릅니다. 근데 이제 급가속을 할 때라든가 또 약간 좀 더 단위 올라가게 되면 기대한 만큼 아주 강력한 느낌은 아니었었는데 그래도 2, 3단에서 수동 모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만족감을 주네요. 2단, 3단 이거 밀어준 느낌이 진짜 좋네요.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엔 스포츠 모드에서 수동 모드로 한번 급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시프트 패드를 한번 사용해서 수동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돌아갔거든요, 뒤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동안은 안 돌아가고 차가 정차를 했을 때만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때도 뭐 아주 그냥 탄력 주행을 한다든가 그러면 뒤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기존의 현대 기아차들이 스포츠 모드가 되더라도 특히나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됐을 경우에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서 수동을 한번 바꿨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뒤로 돌아가 버려 가지고 그거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뒤로 돌아가는 그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어차피 완전한 수동 모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포츠 모드에서라도 이 수동 모드를 유지해주는 시간이 긴 게 좋죠. 네,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뒤로 가려고 하면 시프트 패드 이 오른쪽 거를 그냥 길게 당기고 있으면 그러면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면 또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수동 모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수동 모드를 좀 길게 유지해 주는 게 좋죠. 야, 소리가 좋구나 이거.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네요. 그렇긴 한데 이 액티브 사운드 이거 이렇게 아주 그 퍼펙트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 더 좋은 소리 있어요. 그래서 그 사운드 연구하시는 분들 이거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즐겁게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지 그 소리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경쾌하긴 한데 이거보다 더 경쾌하고 더 짜릿한 소리 있거든요. 지금 스포츠 모드이긴 합니다만 지금 급차선 변경처럼 흔들어 봤을 때 롤은 꽤 커요. 롤은 꽤 큰데 허둥대지 않고 이렇게 노면을 잘 잡고 버텨주는 게 뭐 이 정도면 이 차 급을 생각했을 때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아무래도 사륜이다 보니까 그 앞쪽 그립이 굉장히 잘 먹네요. 전체적으로 살짝 오버 성향이 나는데 앞쪽에 스티어링을 넣어주니까 머리가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느낌이, 아무래도 사륜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쾌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버가 상황에 따라서는 오버가 조금 심하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3세대 G80 3.5 터보 사륜구동 모델을 시승을 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많았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특히나 상당히 스포티한 면들도 강조가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5 터보, 3.5 터보가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우선 3.5 터보 엔진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380마력, 이 차에 기대하는 3.5 터보, 그렇게 기대하는 그 느낌에는 조금 못 미치는 감이 있긴 한데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서 2단, 3단에서 막 이게 힘을 줘보면 그때는 확실히 힘이 있는 차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막 강하게 가속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대치가 높으면 조금 아쉽고, 근데 평상시에 이런 차를 안 타보셨던 분들은 와, 힘 진짜 좋아, 뭐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380마력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차들을 타다 보면 이 급에서 380마력을 나타내는 터보 엔진이 어떤 정도의 힘을 내더라, 또는 3.5 터보 엔진이 다른 차에서는 어떤 정도의 힘을 발휘하더라,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를 높여서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힘 자체는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승차감 이 부분 진짜 이번에 확실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무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딱 정확하게 그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부드러우면 조금은 더 단단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다가 조금 더 단단하면 여기 이게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부드러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참 쉽지는 않은데 이번에 어쨌거나 이 차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부드러움에 포커싱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승차감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차 급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아주 좋은 세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롤이 크긴 하지만 차가 막 허둥대면서 뭐 안정성을 잃어버리는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뭐 상당히 괜찮은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단단한 걸 원하시는 분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시거나 커스텀해서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세팅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뭐 훨씬 더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주행을 평상시에 즐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 외에 새롭게 추가된 첨단 안전 장비들은 지난번 G80 때, GV80 때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번 신형 소렌토에도 적용된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게 이 차가 한번 사고가 난 다음에 뒤에서 만약에 또 차가 받아버리면 보통 차가 튕겨나면서 한 번 더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차가 한번 사고가 나면 브레이크를 잡아준다는 거죠. 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차가 와서 또 박더라도 이 차가 튕겨나가거나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중, 3중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정말 다양한 최첨단 안전 기능들이 정말 많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이나 뭐 자전거나 그런 거, 그다음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차들, 주행하는 중에 옆에서 들어오는 차들, 앞에 지나가는 차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디텍팅을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의도치 않게 갑자기 차가 선다든가 해가지고 운전자가 놀라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과유불급이 아니고 지나침이 없는,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안전장비들이 대거 많이 적용된 부분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히나 가격대를 고려해 보면 이제 5 시리즈나 E 클래스랑도 어느 정도 뭐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오거든요. 특히나 그 차들을 할인까지 해버리게 되면 사정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한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5 시리즈나 E 클래스에 비해서 이 차가 엄청나게 더 고급스럽고 엄청나게 더 많은 첨단 안전 장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결국 본인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느냐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장비들이 좀 빠지고 조금 덜 고급스럽더라도 브랜드를 가시면 되는 거고, 그거보다는 이 차도 사실 이제는 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나름 인지도라든가 또 고급스러움들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실제로 차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가치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G80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행하면서는 오디오를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잠깐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에는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디폴트 자체가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건 뭐지? 지난번 GV80 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오디오는 이게 진짜 차마다 이게 편차가 심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같은 시스템인데도 탈 때마다 느낌들이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야, 지금도 저음 부분이 GV80 때는 저음 부분이 조금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또 상당히 괜찮네요. 그래서 뭐 렉시콘 오디오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3세대 신형 G80 3.5 터보 사륜구동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G80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외장 컬러가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컬러들이 진짜 다 예뻐요. 보통 컬러가 많으면 어느 하나 튀는 색깔이 있고 저건 저건 좀 심한데 라는 색깔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튀는 컬러들은 있어요. 튀는 컬러들은 있는데 이 컬러조차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진짜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에요. 이번에 정말 많은 컬러들이 있는데 그 컬러들이 와 정말 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것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기 완전히 파란색도 이쁘고, 파란색 계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색깔들이 다 이쁘고, 지금 여기 그 반광 컬러가 2개가 있는데 그 반광 컬러들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컬러를 고르시는데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